5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6월만 지나면 이제 2020년도 반이 지나간 셈이 돼요. 예. 뭐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7월이면은 여름 휴가철이고요.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을 텐데 이 해수욕장은 어떻게 이걸 대비를 하나. 그 코로나19가 빨리 수습이 돼야 할 텐데 뭐 비말이 넘쳐나는 곳 아닙니까? 해수욕장이. 이거 참 해수욕으로 1년 그 돈벌이 하시는 분들 올해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적절한 대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데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광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디아페 비누가 되겠습니다. 디아페 비누. 예.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애용하는데요. 써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후회하십니다. 진작 쓸걸 하면서 말이죠.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유원상님 방금 디아페 비누로 샤워하셨다고요? 어떠십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카라솔 광고도 있군요. 여러분 카라솔이 저거예요. 차 위에다가 저렇게 파라솔 같은 걸 놓는 거죠. 저 왜 필요한지는 다 아실 겁니다. 여름철에 말이죠. 떼약볕에다가 주차하고 나면요 정말 다시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예. MBC는 아닌데 KBS하고 SBS는 저래요. 예. 떼약볕에다가 차를 세우게 합니다. 네. 저럴 때 카라솔 딱 설치해 놓으면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또 겨울에도 유용합니다. 눈 올 때 여러분 그 차량 유리에 그 앞유리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뭐 눈 치우면 그만인데 얼어붙는 경우는 이건 참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카라솔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에 꼭 필요한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내 차 위에 파라솔 카라솔입니다. 한여름 장시간 실외 주차를 할 경우 차의 내부 온도가 무려 10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차의 그 뒷문 쪽 있죠? 그 창문을 내립니다. 한쪽만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들어가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금방 그 안에 열기가 확 그 창문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시원해질 수는 없겠죠. 왜 있지 않습니까? 또 이름을 까먹었네. 그 차량 그 앞에 있잖아요. 운전석 앞에 그 밑에 뭐라 그러지 그걸? 나 참 대시보드. 그래 대시보드 제가 자꾸 까먹습니다. 이 대시보드가 사실은 이 차량의 열기를 가장 높이는 그런 자리인데 일단 뭐 카라솔이 제일 좋고요. 카라솔은 지금 구매해 놓은 상태다. 당장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그 목욕수건 있잖아요. 무슨 색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욕수건을 딱 앞에다 놓으면은 그 태양열 다 흡수합니다. 에어컨 틀면 금방 시원해져요. 예. 카라솔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못하지요. 금방 시원해지진 않습니다. 예. 이동근님 앞유리로 태양열이 엄청 들어오죠. 거기를 덮으면은 한결 낫습니다. 한결 나은 정도지 카라솔만큼 금방 시원해지진 않아요. 예. 자, 주식회사 스마트름뱅이 아시죠? 신약을 만든 주식회사 스마트름뱅이에서 만든 카라솔이라면 안심입니다. 차 위에 파라솔을 펼치듯 카라솔이 직사광선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서 최대 60%까지 온도를 낮춥니다. 뿐만 아닙니다. 카라솔은 여름철 햇빛, 겨울철 한방눈, 수시로 떨어지는 새똥으로부터 여러분의 차를 보호합니다. 요즘에 그 새똥도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후 하면 떨어져 나가더만 요즘에는 아주 빡빡 밀어도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네. 자, 새똥으로 또 붙어도 여러분의 저를 보호합니다. 검색창에서 카라솔을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카라솔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구매는 못해요. 그러니까 검색창에서 카라솔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딴지 게시판에서 본 그림입니다. 여러분, 좌측은요 직수 효과고 우측은 저 핑크빛 미래통합당 색깔, 저거는 낙수 효과입니다. 직수 효과와 낙수 효과.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쪽 낙수 효과를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부유층 이런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은 그 부유층은 원래 돈이 많으니까 많이 지원하면은 그 돈이 넘쳐서 그 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하위 계층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낙수 효과예요. 근데 이게 입증된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주면, 기업들한테 현금 지원해 주면 이걸 금고에 넣거나 부동산을 사는 데 쓰지, 이게 서민 중산층한테 흘러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낙수 효과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관료들, 또 수구 부패 언론들, 기득권 옹호 언론들, 이런 언론들은 낙수 효과가 무슨 저기 하늘에 계시인 양 떠받들고 있어요. 좆도 효과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핑크 쪽 아래가 텅텅 비네. 네, 파랑새님 잘 보셨습니다. 그래요. 자, 좌측은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수 효과. 저렇게 작은 물잔에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넘쳐가지고 그보다 큰 잔에, 또 그보다 더 큰 잔에 이게 물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직수 효과가 바로 이번 전국민 100% 재난지원금을 뜻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뜻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현금 지원을 하면 경제에 골고루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분수 효과라고 했나요? 네, 직수 효과란 말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예, 낙수 효과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트리클 다운 이펙트, 그거는 뭐 그냥 이론으로 머무는 얘기지, 입증된 바도 없고 또 공감도 될 수 없는, 한 번도 성공 사례가 이렇게 파악된 적이 없는 대한민국 땅에선 적어도. 직수 효과는 지금 아주 확실하게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 90%가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러면 90%나 받아갔겠어요? 아직도 더 지금 지원하는 기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뭐 무슨 순번제가 아니라 뭐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아갈 수 있는. 네. 자, 직수 효과. 여러분, 직수 효과가 성공했어요. 우리끼리 잠정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성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 다 쓰신 분도 있죠. 그런데 찔끔찔끔 쓰다가 야야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때쯤 되면 또 마구 쓴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드디어 경기 효과가 제대로 실감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상승 효과가 실감될 거예요. 그래서 긴급 재난 지원금 정책이 성공한다면 다음에 어떤 예측 못할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때, 그러나 국민들은 소비를 해야 될 때 뭘 하겠어요? 기본소득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어떡하라고 그때는. 기계들이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요. 직수 효과, 전국민 현금 지원의 그런 효과를 하겠습니다. 네, 넉넉하게님, 지금 상황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니 기재부 공무원들 이제 좀 창의력을 키워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요. 하데스님, 이지사 기본소득은 받자마자 써버리고 정부 지원금은 기부. 기부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한테 주고, 야 네가 써라,
이런 기부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뭐 어디 사회단체 기부 이거는 저는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쓰기 위한 기부는 그건 좋아요. 나 대신 남이 쓰는 그런 기부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소비의 목적이 아닌 기부는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은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드러낼 때예요. 그래야 저 친구들이 찍소리도 못하지. 이 친구들은 지금 재난지원금 줘봐야 소용없다. 뭐 경기 상승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심지어는 이거 갖고 11겁디다. 한 사람이 2번 받았다고 100만 원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은 뭐 무슨 퍼펙트하기만을 바라는 겁니까?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으면 되지. 그게 재난지원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근거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소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하세요. 정소비할 게 없으면은 뭐 고기라도 사갖고 가서 구워 드세요, 가족들하고.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하면은 그게 이웃을 돕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경희님 말씀처럼 아예 선결제를 해서 그 식당 가서 결제한 만큼 드시면 되겠네, 나중에라도. 양고기 드셨다고 은하세일러님 좋습니다. 양고기도 좋아요. 기부하지 마시고 좀 쓰세요. 기부하시더라도 그건 좀 딴 분이 소비할 목적으로 이렇게 쓰신다면은 기부하시고 그분한테 마구마구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구마구 쓰세요. 평소 못 썼던 거 좀 쓰세요. 이번에 좀 제발. 그래야 우리 사회가 온기가 돕니다. 아이고 배드가이님 어제 숭어회 사 드셨다고. 아유 맛있으셨겠네. 좋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네. 경기가 돈다는 게 뭡니까? 사는 사람 많아지고 파는 사람 흥겹고 그게 경기가 도는 거 아닙니까? 과소비하세요 제발 좀. 자, 근데 재난 기본소득이나 재난 지원금은 일시적이죠. 이 재난 상황에서 현금 지급하는 건데 그 이재명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 재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서 현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현금 지원이 아니죠. 이재명 지사는 세금 내는 국민들한테 공공기관이 돈을 아껴가지고 돌려드리는 거,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소득이다. 이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난자 떼고 기본소득도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입장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뭐 해경군 김씨 이런 거나 관심 갖지 말고 이재명의 진정한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해경군 김씨 그거 다 뻥으로 드러났어요. 뻥으로 드러났고 그 뭐 저 김부선이가 얘기했던 거 다 또 그냥 정말 마타도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거짓말이고요. 그런 실체도 없고 입증도 안 되는 거에 매달려 가지고 한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지 말고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기본소득을 통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KBS 프로에 나왔던 모양이죠. 시사기획 창 토론 후기를 올렸는데 답답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처럼 소비 부족으로 수요 부족으로 경제 순환이 느려지거나 경기 침체가 그렇다는 거죠. 아예 멈춤으로써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좋은 세상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죠. 이럴 때 국가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뭔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업들한테 돈을 줬죠. 그럼 뭐해? 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안 사는데. 그 현금 지원해서 뭐 어쩌라고? 물건 많이 내놓으면 많이 사가나? 사람들이? 아니 소비자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자금 여력이 없는데 그래서 투자할 돈은 남아 돌아요. 자꾸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해주니까 기업한테. 근데 소비 수요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죠. 저성장 시대입니다. 자, 이런 때는 소비 역량, 즉 소득을 강화해야 소비가 증가하고, 그렇죠. 그래야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아니, 소비가 증가돼야 뭐 공급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기업들만 지원해가지고 물건 잔뜩 만들어봐야 뭐해?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의 어떤 경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소비 역량, 소비 여력을 확대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서 그동안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 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소비를 하라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겁니다. 보여주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렇게 지원해주면은, 나라 국가는 어떻게 되냐? 나라 국가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국민들한테 다 살포하고 퍼주고 나라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등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등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4대강처럼 강에다가 쏟아붓고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돈은 그렇게 오케이 해줬으면서 이 국민들한테 소비하라고 돈을 준단 말이죠. 그 소비를 해요. 그러면은 이 파는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또 자기들도 나름대로 뭐 소비를 할 거 아니야. 꼭 소비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한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누군가를 베개 살린단 말이야.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생긴 소득으로 또 뭔가를 또 소비할 것이고, 이러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생기가 돕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또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다 돌아와요. 그런데 무슨 지금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드리는 게 회수가 안 된다고? 야, 경제학 교과서에 없다고? 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고 허무맹랑한 얘기냐? 그러면 지금 노벨상까지 받은,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학자들, 세계 석학들은 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져? 이 등신들입니다. 정말. 이재명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반대하는지. 조선일보나 땡땡경제처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면서 선별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약자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기본소득은 정부 재정에서 소비 지원 증가만큼 공급 부분 지원 감소를 동반하고 증세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금 많이 거둘까봐, 세금 많이 거둘까봐 그들이 대변하는 고소득 고자산가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해요. 딴 거 아니에요. 오로지 이거예요. 자, 좋습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김용민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아주 좋아요. 이게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오한님이란 분이 있어요. 조중동을 언론이라고 하고 정부가 광고비를 지원하느니 차라리 계란판 공장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그나마 폐지의 유통 단계를 줄이고 고용 창출이라도. 그렇죠. 조중동보다는 계란판 공장이 더 열악하고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유층에게 주지 말고 취약계층만 지원하라고 지금 계속 조선일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선일보는 지금 정부가 신문 광고비를 지원하라 그러고 있는데, 조중동을 지원하느니 차라리 계란판 공장, 더 어려운 계란판 공장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주 합리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별복지 주장하는 놈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가난한 사람 우선이라면서 그 사람들만 지원해야 된다면서 너희들 왜 지원하니? 돈도 많은데. 자, 아이들이 자라서 20살이 되면 1억 2천만 원 목돈이 생기고 죽을 때까지 월 50만 원이 보장된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지 않으며 세계 최고 자살률이 계속되겠습니까? 아니, 애를 낳는데 말이야, 일자리가 없어.
월급이 없어. 어떻게 애를 키워? 어?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선의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불행? 그래, 나 혼자 불행한 게 낫지. 왜 결혼해가지고 내 배우자 그리고 앞으로 생길 내 자식들에게까지 이 불행을 전가하는가? 아니,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청년들을 욕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빨리 끝내자, 엎어버리자, 이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24살 된 청년, 24살만 연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25만 원씩 네 번, 4분기마다 한 번씩 25만 원씩 지원해서 연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사는 3년 이상 산 띄엄띄엄 살아도 상관없어요. 24살 청년한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뭐 이걸로 만족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성공했다는 사례를 조금씩 축적해서 모든 청년,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성남시장 그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이 바로 이재명 지사예요. 이 양반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마 전 국민 기본소득 고려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죠. 국민들에게 한 10만 원씩만 월 지급하면은, 그러면은 5조입니다. 5조. 월 5조. 연 60조가 되겠죠. 만약에 20만 원이면 120조. 그리고 30만 원이면 180조. 5인 가구. 가구가 많을수록 가구 구성원 숫자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 6인 가구면 어떻게 돼요? 6, 38, 180만 원.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최소한. 일이 없다고. 이러면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래서 가구 구성원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득 아닙니까? 출산율 해결되죠. 또 인간다운 최선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생기지요.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먹고 살 길이 생기죠. 우리는 왜 그런 세상을 경험할, 또 그런 세상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까? 쓸데없이 뭐 종편한테 또 신문한테 지원하는 거 다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재명 지사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게 바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LALSM 쓰시는 분 계정으로 경제정책이다.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 왜 우리가 대형마트 갑니까? 싸기도 하고 물건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무슨 도매시장에서는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가는 대형마트 혹은 뭐 대기업 기반의 슈퍼마켓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인가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데 중심으로 좋은 물건들을 먼저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지 못한 중소 슈퍼마켓이나 혹은 뭐 소형 중형 마트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다음 퀄리티의 물건을 주는 경우, 뭐 공산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뭐 이런 농산물이나 뭐 이런저런 뭐 축산물, 좀 차등이 있다고 합디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런 차별 없게끔 아마 공공 도매시장을 만들어서라도 바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형 마트에서 사든 뭐 중소 마트에서 사든 똑같을 거예요, 물건이. 예. 아니 보세요, 배달앱 이거 잘 개선이 안 되니까 공공 배달앱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본주의가 시장을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을 괴롭히면은 공공이 나서서 이들과 맞짱 뜨겠다는 마인드가 바로 이재명의 마인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야 너 이재명 지지하는 건 아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철학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철학이 없는 사람들의 철학 부재를 탓해야지. 제가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지지하는 거, 그게 왜 욕을 먹을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이런 철학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국가와 공공의 수장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 자본이 서민들의, 노동자들의 삶을 괴롭히고 고단하게 만드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공공의 수장을 뽑는 것이고, 그러려고 민주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철학에 대해서 뭔가 내놔야지, 국민들한테. 내가 이런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날 지지해달라, 이래야지. 아니, 욕을 안 먹을 목적으로만 정치를 하면은 그 자선단체 그 대표하세요. 욕 먹기 싫으면은.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한다. 돌파를 해야지 말이야. 물론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은 정말 뭐랄까요, 외줄 타는 정치를 하시죠. 예. 외줄을 탔는데 밑에서는 악어가 막 입 벌리고 너 떨어져라, 너 내려와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위태롭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예, 너무 위태로워요. 예. 여러분, 김용민이한테 야, 너 이재명 지지하는 거 아는데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야, 너는 왜 그런 철학을 안 갖고 있니? 그 비전을 좀 한번 얘기해봐. 네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걸 물어보세요. 지금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제가 특정한 누군가를 지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비전이 있어줘야지. 막연히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뭐 그런 얘기 누가 못해? 나도 해. 자, 지금 그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일들 잘 보면요, 이 어떤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누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욕 먹더라도 전체의 도민과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계곡 다 치운 거 보세요. 그 저기 지역에 유지들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치웠어. 기본소득 지급하고, 또 뭐가 있었죠? 공공의 권능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던 이만희 때려잡으러 본진을 털러 갔습니다. 체포하러 갔어요, 한마디로. 왜 그러겠어요? 자신이 공공의 수장이니까. 그리고 공공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공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완전히 허허벌판에 내몰렸는데, 이 자본 세력들, 자본가들이 이런 국민들을 계속 그냥 뭐 뺑뺑이 돌리고, 대가리 받게 하고, 굶기고 막 그래요. 이럴 때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공공의 수장이 나타나서 그런 자본가들을 견제하고 멱살 잡고 꺼져 이 새끼 하면서, 네가 뭔데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자본가 또 이런 수구 부패 기득권 언론들이 맹위를 떨치는 이런 시기에 나는 권력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권력 돌려드리면은 그 권력이 말이죠, 발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가 수구 기득권 편으로 갑니다. 국민들한테 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지하느냐? 공공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공공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정말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빨아주나요? 대한민국 천년은 뭐 좀 너무했고, 그건 좀 취소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사일에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애쓰는 정말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민주주의의 기본을 아는 분들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든 역사에 녹여서 하나의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지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뒤를 이을 그런 지도자라면은 거기에 강력함이라는 어떤 스탠스,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장착해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 외에 다른 분들을 보면서 좋은 분들도 있죠. 좋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 뭐하러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응? 대동세상을 열어갈 그런 철학과 의지를 가지신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억강부약으로 대동세상을 이루자. 을망사오의님, 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대동세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이제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들이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요. 이재명 도지사가 말이죠. 아이고 어디 갔어? 요 기사 하나 좀 보시죠. 서울신문 오늘 나온 건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동 기획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결과인데 뭐 전반적으로 공약 이행이 낙제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최고 등급 광역 단체장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꼽혔어요. 원희룡인 저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하여간 이재명 도지사가 들어갔어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요. 예. 민선 7기 시도지사의 공약 사업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인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 예. 경기도 같은 경우 42조의 예산 중에 25조 9,600억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예. 저기 사실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공약인데 재원을 절반 이상 확보했어요. 예. 저 양반은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소득층 공공주택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저거는 공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거 보고 민간 건설사 보고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으로 공급하라 하면 합니까? 안 하지. 응? 평수가 크고 액수가 높은 아파트 짓기 바쁜 그런 곳에서 돈도 안 되고 응? 왜 해요 그거를? 결국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재명은 하고 있어요. 예. 어이구 42조 중에 26조를 확보하셨다. 대단하네요. 네? 자,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채널A가 말이죠. 지난 금요일 밤인가요? 뉴스A라는 메인 뉴스 시간에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백한 잘못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MBC를 비난하더니 비난은 아니었군요. 힐난하더니 이제 이실직고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동재 아닙니까? 왜 이아무개 기자라고 합니까? 아니 세상이 다 아는 이름인데 왜 이아무개 기자예요? 왜 봐줘? 아니 이런 또 명백한 보험조에 대해서 왜 이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아무개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동재가 지난 2월 금융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관련성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어서 이철 전 대표의 지인과 만나서 협조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죽는다. 야, 유시민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다. 이런 협박과 회유를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검사장과의 통화를 하면 녹음도 들려줬다고 하는데 채널A가 이 내용을 이런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검사와 검찰 고위 관계자의 통화 기록은 확인했지만 사람 이름과 조직이 다 가려져 있다. 매우 미흡한 보도다. 미흡한 보고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래요. 방통위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검언 유착이 사실로 드러나면 실제로 저 검사장이 시켜가지고 이 기자가 이철 씨를 압박했다면 협박했다면 요거는 재승인 취소감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자, 이 정도로 대충 퉁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채널A. 자,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채널A가 말이죠. 이동재를 다시 기자로서 기용한다. 뭐 지금이야 당분간 자숙하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겠죠.
다시 기용한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채널 A의 이번 반족 사과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거예요. 정말 회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일으킨 이동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면 이동재 정리해야지. 이거는 뭐 해고감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고 이동재가 나는 말이야 다 보고했고 그렇게 해서 그 지시를 받고 그래서 이철을 접촉했는데 이철 쪽을 접촉했는데 나로 꼬리를 잘라? 당신들 한번 붙어볼까? 이동재가 이렇게 나와버릴 가능성 때문에라도 이동재를 보호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동재가 계속 채널 A 다니고 방송한다면은 기자증을 들고 다니면서 막 취재한다면은 이거는 뭐 얄짤없어요. 채널 A의 사과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예, 그래요. 채널 A의 그 이 사과의 진정성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